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찰 간부 출신으로 종편 TV에서 패널로 맹활약하고 계시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기종 교수님 모시고 시사뉴스 몇 가지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우 낯이 익으신 분인데요. 방송 패널 외에도 한양대 사설탐정사 CEO 과정 교수, 아카데미 특수교육재단 교수, 그리고 공인탐정연구원장, 국가공인탐정협회 자문위원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백 교수님 패널로 활동을 하시면서 저하고도 여러 차례 방송도 같이 하고 조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패널계에서는 물러났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백 교수님은 지금도 방송, TV, 라디오 가리지 않고 이 방송 패널로서 이렇게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 경찰 간부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 사설 탐정 연구원장도 하시고, 네. 지금 한양대 또 동국대 교수도 하고 계시는데 한양대 사설 탐정사 CEO 과정 교수예요. 그러면은 사설 탐정사, 네. 이것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 네. 같으면은 그 흥신소 뭐,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 탐정업을 우리나라가 1999년도부터 발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이제 발의되고 폐기되고 회기가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됐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또 실용정보 이용하는 법률에 보면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또 사안에 따라서 사생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그 금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2020년 2월 4일 날 국회에서 삭제 개정이 되면서 2020년 8월 5일부터는 이 탐정업을 자유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자체 신고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OECD 국가라고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인데요. 예. 37개국에서 모두 인용해서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그런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 탐정업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하셨듯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불법 그 흥신소, 그다음에 심부름 세탁, 대행업소 이런 데서 불법을 했었는데, 지금은 라이센스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고위 과정이라든가 전문 교육기관에서 취득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 라이센스를 취득한 다음에 지자체 신고하고, 그다음에 합법적인 틀 내에서, 그래서 민간 조사라고도 하죠. 영어로 이제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저도 탐정 좀 해볼까요? 우리 탐정하면 영화에서 탁 바바리 코트 기 세우고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네. 기억나지 않습니까? 영국의 솔록 홈즈나 이제 뭐 코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세계 각국의 선진국에서는 탐정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한 7, 8천 명의 탐정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이런 탐정사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각 지역에서 불법하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 민간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탐정사 신용정보법이 이렇게 합법화 돼가지고 탐정사가 뭐 18,000인가 이렇게, 네. 활동을 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처럼 이제 탐정사들이 아주 그렇습니다. 활개를 치고 있구나 하는데, 네. 자칫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개인정보 가지고 또 협박도 하고 뭐 나무 비밀을 아는 거 아닙니까? 또 무슨 사기도 친다든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면 합법화되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연간 한 3천여 명의 불법업자들이 보고서에 의하면 3조에서 6조 가량의 지하 매출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만약에 불법을 하게 되면은 뭐 개인정보 비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신용정보 이용하는 법률, 그 다음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뭐 미행 막 감시하는 거, 반복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GPS를 달고 보통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이치정보 이용하는 법률 이런 법들에 저촉이 되면 엄한 처벌을 받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고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선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불법 라이센스 없이 무자격자가 하는 경우에는 네. 굉장히 많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막 그 사람들이 지금은 발붙일 틈이 없다. 그래서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하시는 신용정보업에 저축되지 않는 탐정업자는 믿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 부동산업이라고 해갖고 그냥 부동산업자 할 텐데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가 그렇죠. 되니까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를 갖고 있는 네. 분들한테는 가서 뭐 부동산 거래라든가 믿고 하는 네. 그런 풍토가 지금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설 탐정업 이 분야에서도 이제 라이센스가 그렇습니다. 발급이 되고 그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뢰를 좀 더 쌓아야 되겠네요. 네, 스스로 아직까지는 정말, 좀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뭔가 요소가 좀 많습니다. 믿기가 어렵고 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 사설 탐정 문제는 또 다른 게 얘기를 하도록 네. 하고요. 네. 오늘 검찰에서 두 건의 네.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7일 날 하나는 28일 네.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둔 민주당 노웅래 네. 의원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다른 하나는 KH그룹이라고 네. 배상윤 네, 회장. 쌍방울 그룹과는 뭐 의행제고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 쌍방울하고 KH그룹 회장들이 지금 다 실질적인 오너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 해외 호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선 뭐 이 노웅래 의원부터 좀 따져보죠. 노웅래 의원은 그 사업가 박모 씨라고 하는데 박우식 씨입니다. 네. 이 사람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서 6천만 원 네. 이걸 받은 것이 이제 드러났고 또 하나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 원 가량의 네, 현금, 돈다발, 네. 돈뭉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3억 원의 꼬리표가 안 붙어서 확실히 그 출처가 안 밝혀진 것 같은데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출처가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에 이제 그 사업가 박모 씨라고 하는 분이 예. 사실은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 총장 예. 그 뇌물수수 의혹이죠. 예. 그 10억 원을 이제 뇌물수수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수사를 하다가 예. 결국은 이정근 그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수사 중에 이제 그 별건 수사가 아니라 그 수사에 연계돼서 이제 발견이 된 게 바로 그 사업가 박모 씨와 아내로부터 5회에 걸쳐서 6천여만 원을 수수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제 결국은 검찰에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택에서 3억 요원이 뭐 예를 들어서 현금 띠지까지 이제 결부된 채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의 시각은 뭐냐면 지금 사선 마포 그 국회의원 사선 의원으로서 계속해서 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청탁을 받고 부정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부분에 그 구속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노웅래 정치인이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행태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체포 동의안을 지금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내일 네. 체포 동의안이 제적원 가반수 그다음에 2분의 1 찬성으로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인데 문제는 지금 노웅래 의원 쪽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6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나는 만난 사실도 없고 다만 한 번 만났던 부분은 돌려줬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백하다라고 하는데 3억 원의 현금 다발은 뭐냐라고 했더니 두 번의 출판 기념회와 그다음에 아버지. 아버지 그 노승환. 상과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시죠.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 아주 그렇습니다. 유명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인의 아. 그 사망하실 때 받은 그런 그 부의금. 부의금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뜻이 뭐였느냐면
이 돈을 장학 사업에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부연 설명을 했거든요. 그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재산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학 사업에 사용하시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모아둔 돈이라면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은 검찰의 시각대로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로 취득한 돈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억 원이 있으면은 장학사업이라고 하려면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면 은행에다 갖다 두지 왜 장롱 속에 넣어둡니까? 그렇죠. 장롱에서 이자를 줍니까?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과거에. 네. 부자들이 왜 장롱에다 두는지 모르겠다. 장롱이 이자를 주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설득력이 없고 네, 네. 아버지 노승환 전 부의장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이 출판 기념회 거기서도 뭐 책 판 것이 다 나오잖아요. 네네. 출판 기념회에서는 책이 얼마 나갔다 그게 아무리 뭐 많이 낸 사람이 하더라도 보통 뭐 몇만 원, 10만 원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기업 같은 데서 조금 더 낼 수도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건데 그 뭐 한국은행 띠지 이거 보니까 최근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노홍래 의원은 이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윤석열 검찰이 정치검찰이 정치쇼를 하고 있고 야당 파괴공자이고 야당 탄압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 아무리 정치인들이라고 정치인들이 돈 받고 나 돈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난 한 사람도 못 봤으니까요. 예, 저도 이제 그 수사를 해봤던 그 수사 파트장을 해봤던 사람이고요. 예, 그렇죠. 오래 네, 하셨으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사실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수사를 할 때 근거라든가 같은 채집된 증거 없이 함부로 기소를 하지도 못하고 또 예, 소환 그렇죠. 청구도 못하고 더군다나 국회 그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체포 동의안을 요청을 할 정도라고 하면 상당한 증거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웅래 의원이 이제 그 반박을 하시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보통 정치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기억이 없다. 예,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기억이 만난 사진도 없거나 없고 돈 이런 받은 한 사진도 푼 기억이 없다. 받은 적 없다.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재판에서 유죄가 이제 입증이 돼서 뭐 영어의 몸이 되기도 하고 정치 생명이 끝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노웅래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그 반발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일보와 문화일보에 뭐가 지금 보도가 됐습니까? 고 교수님 아시겠지만은 지금 돈을 받고 나서 그 돈 준 사람에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허위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에도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피의자 뭐 예를 들어서 그 피의자로 돼가지고 조사를 받을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3억 현금 그다음에 6천만 원의 수수 행위가 과연 허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명숙 전 총리는 돈 받은 것이 거의 드러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도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역사가 심판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우선 뭐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그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은 검찰에 대해서 뭐 욕은 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나 판사가 전체 그 내용을 보고 본인이 심증이 가니까 발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판사가.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제 입증이나 채집된 증거, 그 다음에 참고인 진술이라든가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체포 영장이든 뭐 체포 동의안이든 판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법원의 판사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그 증거 재판주의 예. 또 판사 법관의 양심과 그다음에 기록에 의한 그 판결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된 수사 기록, 재판 기록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증이 가고 또 입증이 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까지 비난을 하거나 의혹의 눈초리를 보는 거는 사실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 측근 복심이라는 정진상, 김용 다 구속 기소됐지 않습니까?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경찰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장악력이 있으니까 뭐 정치적 영향력 아니냐, 표적수사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런 표적수사를 하면 판사들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바로 뭐 구속영장 내주고 체포영장 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이제 하천대유 뭐 자산관리, 뭐 네.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이제 남욱 변호사, 경영학 회계사, 이제 대장동 일당이라는 표현이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용이나 정진상 그러니까 이재명 그 현 대표의 좌우를 네. 총괄하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뭐 성남시나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할 때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들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금품 수수라고 하는 부분이 유동규 폭로, 남욱 변호사 폭로로 지금 드러나서 결국은 영어의 몸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자 경찰과 검찰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3지대라고도 볼 수 있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이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는 네, 거는 오른발. 우리가 상당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소위 말하면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고 의혹을 내세운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수사는 갈 곳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아주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 완전히 정치적인 사안입니다만은 지금 노웅래 의원은 계속 손편지도 써가지고 의원들 찾아다니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시간 기다려서 만나가지고 읍소작전을 하나는 펴는 거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을 펴는 것 같아요. 나 죽으면 당신들도 다 죽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야.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살리하고 내가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그 다음은 이재명이야.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양면 작전을 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8일 날 체포동의안 저리가. 그 28일 날 체포 동의안은 굉장히 지금 그 해석이나 분석이 어려운 걸로 지금 예, 나타나고 어렵죠. 있습니다. 예. 그냥 말씀하셨듯이 사선 의원 출신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재선, 삼선, 뭐 초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상당한 그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 그렇죠. 있거든요. 인과관계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권성동 대표하고도 상당히 그 스킨십을 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는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략이 이런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피할 길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넘어버리면 이재명 대표도 영어의 몸이 되고 구속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를 넘지 않도록 해주면 이재명 대표도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게 안 된다. 이런 전략이 상당히 지금 펴고 있거든요.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포 동의안이 과연 가결이 될까?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하거든요. 네, 설명을 체포 한다고. 동의가 네. 왜 필요한가? 체포가 이러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9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정의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 이런 범야권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범야권 다 하면 180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 180석이 만약에 전원 참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특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 친명계가 갈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야 정정당당하게 출석을 해서 그다음에 떳떳하다면 결백을 밝혀라.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뭐 향후에 대화를 통해서 내가 출석을 하는 걸 뭐 하거나 말거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체포 동의안이 어느 누구도 지금 예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오리무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초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계가 아닌 반명계에서는 이거 국회의원이 어떤 부패 들러리가 서면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지금 넓혀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 백 교수님 분석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왔던 이상직, 정정순 그리고 정찬민 의원 등 다 가결이 됐죠.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의 이 뇌물수수 문제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뭐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뇌물수수한 것은 맞는 것 같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큰 도둑질을 했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수사하다 보니까 그게 유탄이 맞아가지고 뜬금없이 노웅래가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비리인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그런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비껴갈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수사학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박모 씨, 사업가 박모 씨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 총장에게 뇌물을 이제 건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노웅래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박모 씨, 사업가 박모 씨뿐만이 아니라 그 부인까지 예. 같이 대동을 해서 그럼요. 뇌물을 줬다. 그 다음에 인사청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민원을 넣고, 그 다음에 사업적인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진술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치적 탄압이다. 내가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회의감이 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도 엄청난 범죄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선의 노웅래 의원도 체포 동의안이 이렇게 법원에서 발부될 정도로 뇌물수수 혐의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동의안 처리와는 관계없이 동의안 처리가 부결됐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판에 가서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가려져야 할 문제인데 지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정근 전 미래사무부총장 이 사건이 사실은 보면은 민주당 집권 시절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열 손가락으로 또 부족할 정도의 예, 예. 그 구속영장 그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영선, 성윤모, 이상만, 류영진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여러 가지 부정 청탁을 받은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이정근 그래서 이정근 사무부총장. 리스트 이게 지금 사실은 본격적으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제 검찰이 수사가 완료가 어느 정도 되면 꼭지를 딸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정치권에 큰 파란이 일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상당한 실세 계셨던 분들이 지금 연루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실세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 뇌물에 관련돼서 끌어들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이 수사가 종료가 되면 정치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봐야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뭐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름이 나온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치하면 국민들이 아주 그냥 침을 뱉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런 뇌물수 사건이 계속 나오고 그것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거 정말 우리 정치 전에 이건희 삼성 전 회장께서 우리 정치가 뭐 사류란가 그랬는데 지금 사류가 아니라 저는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땅 밑으로. 그 선거 때 이제 그 제가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거냐면요.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불법적인 요소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정치인들 혐오를 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지역구 그 현역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아직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아마 사우나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우나실 안에 있던 50, 60대 탕 안에 있던 6, 7분들이 갑자기 그분이 들어오니까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몸 깨끗이 씻었는데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몸이 더럽혀질 것 같다. 그래서 나갔다고 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에피소드가 있는데 비아냥이죠.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경기도 모 지역구에서. 어.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정말 처신을 잘해야 되고 정말 정치를 하는 어른이 왜 없을까 하는 그런 탄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좀 더 이렇게 고품격화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새해에는 좀 간절히 네, 정말 우리 같이 바라봅니다. 기대를 해보시죠. 네.